도쿄 항공의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와 맞먹던 1990년, 일본인 중 누구도 그 화려한 버블이 순식간에 꺼지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30년의 장기 불황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30년이라 부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당시의 일본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 그리고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까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예고된 붕괴의 데칼코마니일까요?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빚을 자산이라 믿었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 거대한 청구서가 되어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경제는 일본이 걸어간 침체의 길을 피할 수 있을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동성 잔치가 끝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 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시차를 두고 한국의 실물 경제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3%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배 이상 치솟으며 영끌 쪽의 이자 부담은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키데스 프리미엄이 들썩이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금융 시스템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은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은 건실한 기업마저 흑자 도산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하강 국면이 아닙니다. 저금리와 부채에 의존해온 우리 경제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경고음입니다. 작은 균열이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까요?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말한 부채, 디플레이션이 그 해답을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와 기업은 빚을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을 헐값에 매각, 이는 다시 자산 가격의 폭락을 부르고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 회수 압박이 거세지는 악순환을 일본이 겪었던 L자형 침체는 바로 이 과정이 수십 년간 지속된 결과 소비 여력이 사라진 가계는 지갑을 닫고 내수 침체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목격되는 거래, 절벽과 소비 위축은 바로 이 거대한 경제 충격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시그널. 역사는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통해 하루아침에 국가 경제가 멈춰서는 공포를 그러나 위기의 형태는 포퓰리즘과 재정 방만으로 무너진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국가 부채 위기를 겪은 그리스, 그리고 통화가치 폭락을 겪은 튀르키예의 사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제가 파탄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모델은 급격한 붕괴 후 반등하는 V자형 위기가 아닙니다.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활력을 잃고 서서히 말라가는 일본식 장기 침체입니다. 글로벌 사례들은 과도한 부채와 구조개혁의 실패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거시 경제의 파도는 결국 개인의 식탁을 저성장 고물가 시대,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속에서 월급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이제 자산 증식보다 생존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을 매수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만이 다가올 혹한기를 견디는 유일한 방패.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거품이 꺼진 후의 세상은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흐름을 잊지 못한 자에게는 잔혹한 겨울이 될 것이라는 사실. 지금은 맹목적인 희망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때